옛날 옛적 작은 산골 마을에는 신비롭고 기묘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구미호의 숲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어떤 이는 숲속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 호기심 많은 젊은이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숲의 전설을 확인해 보려 떠났다. 숲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쏟아지는 햇살에도 불구하고 숲은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그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햇빛은 점차 희미해지고 주변은 점차 어두워졌다. 그 순간 뒤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놀란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작은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반쯤 흐느적거리는 소리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린 지우는 무심코 대답했다. 전설을 찾아왔어요. 여인은 그들을 환대하며 연못 너머로 가녀린 손짓을 했다. 그들을 향한 그녀의 환청은 마치 달콤한 초대장과도 같았다. 그리고 지우는 마치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인의 모습은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친구 재석이 소리쳤다. 지훈아, 위험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지훈은 간신히 발길을 멈출 수 있었다. 눈앞의 여인은 이미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반쯤 드러난 여우의 형상이 그의 앞에 있었다. 그들은 구미호에 홀릴 뻔한 것이다. 친구들은 황급히 지훈의 팔을 붙잡고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닥의 잡초와 가지들이 발목을 잡고 냉랭한 공기가 호흡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다. 구미호의 숲은 저주받은 듯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연못에서 들리던 여인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마침내 그들은 숲의 시작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숨을 돌린 그들은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그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숲에 대한 경고만을 조용히 던지며 두 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가끔 밤마다 구미호의 웃음소리를 꿈속에서 듣곤 했던 것이다. 누군가의 부름처럼 느껴지는 그 소리는 그들이 기억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숲 근처에 사는 한 젊은 여인이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구미호의 숲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에게 소름 끼치는 존재로 남으리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곳엔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다.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칠흑의 숲에서 자정이 되면 나타난다는 검은 그림자 이야기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숲에 관련하여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대학생인 지훈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면서 시작된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지훈은 오래전 떠났던 고향의 자연을 즐기고 싶어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서 몇 주간 머물며 쉬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인 수민으로부터 숲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훈아, 돌아온 김에 우리 칠흑의 숲에 한번 가볼래? 수민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어렸을 때 그 숲에 대해 겁먹고 못 갔잖아.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던 괴담에 너무 겁을 먹어 숲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기억 말이다. 성인이 된 지금 그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수민과 함께 숲을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지훈과 수민은 각각 손전등과 스마트폰을 들고 칠흑의 숲으로 향했다. 한밤중이라 그런지 숲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그들 주변을 감쌌다.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길. 수민은 이따금씩 주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야,
이라는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숲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재미있어 했지만 지우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거의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겨울이 찾아온 듯한 추위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지우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수미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지훈의 직감은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수민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조심스레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불빛의 정체는 기이한 형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고 낡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이미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수민도 더 이상 재미있다는 표정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단의 중심에서 눈부신 섬광이 터지더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검은 망토를 두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훈과 수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둘은 서로를 쳐다봤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지만 분명히 느낀 공포는 실제였다. 그들은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치르기 숲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치르게 숲에는 오래된 전설들이 많지. 너희도 한 경험을 한 것일 뿐이야. 그러나 지훈과 수미는 알았다. 그날 밤 숲에서 본 것은 그저 전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로 지훈은 가끔씩 자신의 창문 너머로 그날의 검은 그림자를 본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이전까지는 그저 이야기로만 들려오던 전설은 이제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그 숲은 이제부터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럼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회자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귀신이 출몰하는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전형적인 버전을 기반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고시원을 처음 찾은 건 대학 시절. 돈이 부족했던 나는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저렴하고 괜찮은 고시원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다. 가격도 적당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짐을 싸들고 고시원을 찾아갔다. 고시원은 외관상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오래된 4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그곳은 무미건조한 복도와 닫혀있는 많은 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고 나는 곧 303호라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작았지만 나름 아늑했고 침대와 작은 책상, 낡은 TV가 전부였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며칠간은 별탈 없이 지냈다.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고지어 복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통해 보니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러나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일찍 잠들기로 했다. 다음 날 고시원에 사는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305호에 사는 친구는 밤마다 자신의 문 앞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또 307호에 사는 친구는 가끔씩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룻밤은 특히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상 뒤쪽에서 뚝뚝 하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욕조나 세면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다. 곧이어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방 안가득 울려 퍼졌고 나는 놀라 방을 나섰다. 복도엔 이미 몇몇 학생들이 나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점차 고시원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 안에서만 최대한 시간을 보내려 했고 복도는 점점 적막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학기 초에 떠난 친구의 방에서 정체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친구는 고시원에서 자꾸만 이상한 경험을 한 끝에 다른 곳으로 방을 옮긴 터였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던 몇몇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상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바로 고시원이 세워지기 전 그곳에는 작은 주택이 있었고 어느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 가족은 어느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버리고 떠났고 그로 인해 집이 헐리고 고시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배경을 듣고 나니 지금의 경험들이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고시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몇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오싹한 분위기였다. 나는 방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너무나도 긴장되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시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좁은 공간이지만 내 온갖 두려움과 고민이 응축된 장소였다. 복도를 걷다 마지막으로 303호 방 문을 닫으면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이후로도 그 고시원은 종종 생각났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한 기억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고시원의 좁고 긴 복도를 다시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밀려오곤 했다. 그 미스터리한 공포의 근원은 결국 알 수 없었지만 그곳을 떠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 고시원은 잊혀져갔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 고시원에서의 경험은 내게 매우 실제했고 쉽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